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암석과 흙이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이러한 암석과 흙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식물은 적절한 수분이 있는 알갱이가 매우 작은 흙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냥, 낙타, 선인장, 난초 등의 동식물들은 수분이 매우 적고 알갱이가 크고 거친 흙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의 흙은 어떻게 다를까요? 운동장의 흙과 화분의 흙을 살펴봅시다. 돋보기나 현미경을 사용하여 흙을 관찰하면 크기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여러 알갱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컵을 준비합니다. 이 컵에 흙을 조금 넣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유리컵의 바닥에는 모래가 보입니다. 운동장에 흙이 들어있는 컵보다 화분에 흙이 들어있는 컵은 물에 떠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물속에 떠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썩은 잎, 가지, 뿌리 등이 보입니다. 곤충들의 사체도 보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식물의 영양분 즉 거름이 됩니다. 모래가 많은 흙, 물기가 많은 흙, 검은색 흙, 붉은 빛이 도는 흙,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흙을 볼 수 있습니다. 흙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흙은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의 식물의 여러 부분이 썩어 생긴 물질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배설한 다양한 물질들, 그 동물들의 사체 등이 자연 속에서 분해되며 섞인 것입니다. 바위나 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작은 알갱이로 부서집니다. 예를 들어 바위 홈에 있는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게 되면 바위 사이가 약해지게 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결국에 작은 비나 바람에도 부서지기도 합니다. 또 바위 틈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바위 틈이 조금씩 벌어져서 바위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갈라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산에 있던 물은 계곡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물은 냇물이 되어 또 다른 계곡의 물과 만나 함께 낮은 지대로 계속 흘러가서 강에 도달합니다.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향해 흐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강이 주변 바위, 돌, 흙, 풀과 나무와 같은 퇴적물을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옮겨 놓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랜 세월을 거쳐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홍수나 장마가 발생하면 강과 강이 주변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의 시작 부근인 강의 상류와 바다와 가까운 강의 하류 쪽의 환경은 매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강 상류는 강 하류보다 강의 넓이가 좁고 물의 흐름도 빠르고 작은 폭포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 상류에서는 바위의 표면이 거칠고 모난 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 하류는 강 상류보다 강의 넓이도 넓고 물이 흐르는 속도도 상류에 비해서는 훨씬 느립니다. 강 하류에서는 표면이 매끄럽고 둥근 돌과 모래, 흙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 상류의 바위나 돌들이 강 하류로 여행하는 동안 다른 바위나 돌과 부딪히고 깎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칠었던 바위나 돌들은 점점 작아지고 표면이 매끈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생긴 돌의 부스러기가 작은 모래가 됩니다. 모래, 작은 돌, 강 상류부터 물을 타고 떠내려오는 죽거나 썩은 동물 식물이 한데 모이면서 흙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땅의 표면을 지표라고 합니다. 물이 모여 흐르면 지표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표를 흐르는 물은 바위나 돌, 흙을 깎아낼 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낮은 곳으로 운반하여 쌓아놓습니다. 지표의 바위나 돌, 흙 등이 깎이는 것을 침식작용이라고 하고 돌, 흙 등이 옮겨지는 것을 운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운반된 돌이나 흙이 일정한 곳에 쌓이는 것을 퇴적작용이라고 합니다. 강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강의 하류에서는 강물이 운반해온 돌과 흙이 쌓이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강의 하류는 강의 상류보다 경사가 완만하고 주변의 땅이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평야라고 합니다. 강의 하류 부근에서는 이러한 평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 주변의 평야에서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퇴적작용으로 쌓인 퇴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퇴적물 속에는 식물들의 먹이가 되는 자양분이 많이 있어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이런 곳은 곡식을 키우기 좋습니다. 필요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곡식을 키우기 좋은 강 주변의 평야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강 주변의 평야에는 큰 마을, 큰 도시, 큰 문명이 생기게 됩니다. 바닷가는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입니다.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의 침식 작용과 퇴적 작용에 따라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파도는 바닷가 주변에서 아름답고 신기한 지형을 만듭니다. 파도의 침식 작용은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가파른 절벽을 만들고, 파도의 퇴적 작용이 모래 해변을 만듭니다. 갯벌도 퇴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바닷가 지형입니다.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지표로부터 수십 수백 킬로미터 아래 지구의 내부는 온도가 매우 높아 흙과 바위들이 녹아서 마치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지표에서 그리 깊지 않은 곳에서 이 마그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던 마그마가 가끔 지표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곳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마그마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에서 용암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 때문에 다량의 가스와 수증기 등이 발생해 폭발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을 용암과 화산재로 덮어버려서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용암을 이렇게 주변 지형을 매우 짧은 시간에 몰라보게 바꾸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지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